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마더 장연희입니다. 오늘은 초등 수학은 사고력이다라는 것 중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초등부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는 거 보면 시간이 굉장히 짧죠. 어떤 데는 50분 단위도 하고요. 길어봤자 90분 단위로 끊어져요. 뭐든지.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것은 위험하다고 이야기하고 싶네요. 왜냐하면 수학은요, 들어가자마자 바로 이게 뭔지 금방 알아서 문제를 짜르륵 풀고 시간 딱 되면 옆을 딱 놓고 나가는 그런 과목이 아니에요. 만약에 공을 던지는 연습을 하러 오면은 50분간 몇 개 던질 수 있죠. 사고에 워밍업 시간이 필요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사고는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사고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그것은 반복 연습이라는 걸 통해서 완전히 다져지고요. 그것이 꽉 차면은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은 제일 처음에 아이가 학원에 오잖아요. 이런 문제는 50분에 몇 문제 풀 수 있죠. 2 더하기 3은 5다. 7 빼기 3은 4다. 이런 문제는 사고 자체가 필요 없잖아요. 이거는 그냥 공장에서는 잔업 처리하는 것처럼 기계적으로 하면 되지만 이렇게 해서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죠. 수학은 제일 처음에 아이들이 시작할 때는 3 더하기 5는 8이야. 이게 수학이 아니고요. 어떤 상황을 보고 나름대로 사고적인 추리를 하는 거죠. 추리 중에는 예상, 짐작, 추리, 결론, 사고의 확장, 적용, 이런 것들이 쭉 흘러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처음에 왔을 때 문제를 보고 짜라락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 보자, 이런 말 이거는, 그 다음에 적어도 이거는, 넉넉 잡아서 이거는, 그 다음에 적어도 10은 넘지 않을 거야. 이런 가늠하는 거죠, 가늠. 자, 무엇을 가늠하고, 그것을 보고 예상하고, 짐작하고, 추리하고, 결론 내리고, 확장하고, 적용하고, 이런 것들이 기계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100% 정신노동이잖아요. 사고 훈련이죠. 이거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집중력도 있어야 되고, 뭔가 평온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지, 이거 빨리 끝내놓고 영어 가야 되고, 빨리 끝내놓고 피아노 가야 되고, 빨리 끝내고 태권도 가야 되는 아이에게는 적어도 이거는 이거지 않을 거야. 무엇이 뭐보다 클 것 같은데? 그 다음, 무엇이 뭐보다 작다니까 아마도 이걸 거야. 이런 일련의 사고 과정을 펼칠 새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는 뭔가 좀 생각하려고 그러면 벌써 50분 됐고, 초등아이들은 집중 시간이 짧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뭘 한 개를 딱 가르쳐서 보내는 게 효과적이다. 사고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관리 차원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애들은 오래 붙들고 있으면 지루해한다. 저는 애들을 기본적으로 3시간을 가르칩니다. 기본으로 180분을 하고 있죠. 어른에게도 3시간 굉장히 길거든요. 다들 놀라시죠? 수학을 어떻게 180분이나 그 지루한 거를 애 잡네. 그게 아동학대야. 가능이나 한가? 사탕을 주시나? 그렇지 않아요. 생각하게 하는 장을 자연스럽게 늘어놓으면 애들은 끊임없이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놀라웠게도 생각하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한 아이들로 돼요. 나중에는 문제를 더 내보세요. 더 어려운 거 내보세요. 내가 야 시간 됐으니까 좀 쉬자 이렇게 해도 한 개만 더 내보세요 하면 아니야, 한 개는 아니지, 2개도 더, 3개도 더. 이런 아이들을 오는데 친절하게 하고 완히 이쁘게 사탕 주고 경품 주고 그러지 않아요. 원래 사고하는 게 그렇게 기쁜 일이에요. 그 다음에 사고라는 게 얼마나 간단합니까? 다른 연장이 필요 없잖아요. 이왕 달고 나온 머리로 아무것도 없이 사고하는 훈련을, 물론 처음에는 그런 아이로 훈련시키는 게 어렵긴 하지만 그렇게 해놓으면 그 다음에는 저절로 흘러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유, 애가 수학을 많이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습니다. 태권도 가야죠, 영어 가야죠, 뭐 가야죠, 할 게 너무 많고요. 특히 또 저학년 때는 보면 나중에 고학년 되면은 공부에 매달려야 되니까 이럴 때 예체계를 안 지키면은 평생 얘는 예체계 할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저학년 때는 뭐 예체능도 많이 돌리시죠. 그래도 수학은 빠뜨릴 수 없으니까 수학도 90분, 60분 이렇게 해서 부모님들 보기에는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열심히. 그렇지만 내재화되지 않는 수학 실력은 모르겠습니다. 음악 가서 50분 동안 실력이 늘겠죠. 태권도도 늘 수 있죠. 뭐 다른 것도 다 늘 수 있지만 수학을 이 사고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50분 동안 풀고 가방 들고 뛰쳐나가고 다른 데 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아이들 치고 저는 수학 잘하는 아이 별로 못 봤거든요. 아니 옆집에는 그렇게 해도 잘하는데 걔는 그렇게 하지 않고 집에 있어도 잘할 수 있는 개인적인 뛰어난 지능을 가진 애들이죠. 보통 아이들은 방법을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들은 USB가 아니니까요. 꽂으면 공부하고 빼면은 공부 안 하고 영어에 꽂으면 영어 공부 짜라락 되고 빼면은 이동할 때는 안 하고 있다가 음악에 꽂으면은 음악 공부 짜라락 하고 빼면은 안 하고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얘는 영어 학원을 나와도 머릿속에 영어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영어를 어떻게 하려다 보면 또 수학 학원에 도착했어요. 뭘 또 사고를 일으켜서 가늠하고 예상하고 짐작하고 추리하려 그러는데 또 시간이 끝났어요. 그러면 결론 확정 적용은 내리지도 못하고 또 다른 데 가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아이들은 바쁘고 엄마들은 애를 쓰고 경제적인 것도 만만치 않고 그러나 남는 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공부에도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영어를 택하셨든 수학을 택하셨든 음악을 택하셨든 그걸 통해서 아이의 지력을 높이고 난 다음에 그 지력을 가지고 다른 과목에도 적용해야지. 문어발식으로 다 쫓아다니면 다 못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만은 수학을 집중해서 많이 하셔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뭘 선택하든지 간에 초등 때는 영어를 통해서 나는 이 아이 지력을 기르겠다. 음악을 통해서 기르겠다. 과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목을 통해서 이 아이가 자라고자 하는 지력, 그다음에 지적인 노동을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저력, 이런 거를 기르고 난 다음에 다른 과목으로 옮겨가는 게 전략이라면 전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